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9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MC 7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보조 MC님을 모셨는데요. 노가리의 시작을 함께 해주셨던 한지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지혜입니다. 와우. 네, 격한 환영 감사하고요. 네. 제가 텐션, 오랜만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이제 거의 100회가 다 돼가고 있잖아요. 네. 되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100회까지 유지가 되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거기서 지분이 한 3회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100회 기획을 또 같이 해보는 것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초반엔 별칭으로 이제 지혜님이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초반에는 포커페이스로 인사를 드렸었죠. 보조 MC 포커페이스. 네, 오늘도 포커페이스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포커페이스님과 함께 노가리 98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광고 듣고 올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의 노가리 초대석은 2기의 사무 차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셔서 3기의 노동상담 팀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유니온 센터의 자문노무사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배구연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캠프 때도 뵀었는데요. 굉장히 잘 놀고 가셨나요?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캠프 어떠셨는지. 어디였더라? 대성리. 대성리. 대성리 오랜만에 가니까 그쵸.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요즘에 안 가게 되는. 혹시 갈 일이 없는. 산책하셨나요? 산책가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그냥 술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밖이랑 안 친해서. 그랬구나. 산책파에서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다고 들어가지고. 또 그 따로 편성 100회 때 하세요. 좋은 아이디어. 캠프 때 산책 무슨 일 있었나. 의미심장해.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종종 오신 걸 뵙긴 했었는데, 이렇게 따로 이야기 나눠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합원 백우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팟캐스트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저는 2기 때 바야흐로 영등포에 사무실이 있던 시절. 언제 쪽이야? 도둑도 든 적 있다는. 그렇죠. 도둑 들었을 때 아침에 같이 당황했었어요. 그 현장에 계셨나요? 그럼요. 그때 출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 바야흐로 그 영등포 사무실 시절은 정말 그 주변에 공구상가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정말 지금처럼 미세먼지나 이런 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쇳가루가 날려가지고 몸이 정말 아팠어요. 정말 시끄러워. 그리고 그냥 쾅쾅 이렇게 난리가 났었던 그 사이에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서 그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안 마신 채로 가면은 다음날 아침에 얼어 있어요. 꽁꽁 얼어 있어. 그런 사무실에서 2기를 이제 우리 포커페이스님과 함께 보내다가 3기 때 이제 청년 허브 불광동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활동을 이제 집행부로서는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4기 때는 좀 안 보였는데 5기 때 다시 노무사로 나타나서 감사하게도 좀 밥값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자문노무사를 시켜주셔서 지금 유니온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3기에도 불광 시절이 있었군요. 저는 4기부터인 줄 알았거든요. 3기 때부터요? 중반 때부터죠.
그 노가리에는 처음 출연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제가 맨 처음에 팟캐스트 만들어졌다고 해서 1회를 딱 가서 들었는데 1회 때 우리 포커페이스님이 나오셨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아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인데 그렇게 듣는 거 되게 간지러운 거 아니죠? 더 오글거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포커페이스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껐어요. 1회를 마저 듣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꺼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제가 그래서 좀 내가 너무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섭외를 받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들었어요. 최근 거를 들어봤는데 그 제재님 서울 청류 후보자이시던 시절에 나오셨던 그 회를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약간 간질간질해서 어쩔 수 없어서 뭐 이번에도 제가 안 들을 것 같아요. 내 목소리니까 더 네. 오글거리겠죠. 아는 사람도 있고 내 목소리도 있고 그러니까요. 더 힘들다. 저 예전에 그 팟캐스트 게스트로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듣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용기가 필요하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이 편집을 해야 되니까 맨날 들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그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아마 제재의 에피소드. 네. 그 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전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어쩌려고 저랬어요. 제재가 그랬었나? 근데 오늘 여쭤봐요. 네. 마지막 질문이군요. 네, 마지막 질문이던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포커페이스님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있으신가요? 저는 다 제 목소리를 써가지고 초반에 저도 제 목소리 나올 때 컸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할 때 요즘에 포커페이스님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알고 계세요? 요즘 혹시 안 들으셨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목소리로 시작을 하나요? 네. 바꿨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번 얘기해 보시면, 나한테 얘기해야 되나? 그렇구나. 감당이시라고 아까. 편집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네. 저랑 한번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에피소드까지는 아니고, 초반에, 그러니까 1년 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내 목소리니까 다 제대로 듣지는 못하고, 녹음할 때 다 들으니까 어차피 내용은 알고 있어서, 좋아요 개수가 뭐가 많이 나왔을까, 그런 거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성 노동자들? 그러니까 막 유리천장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여는 말 멘트를 쳤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때 편이 좋아요가 좀 많은, 많이 팟캐스트 있었더라고요. 회차 중에 좋아요가 높은 거예요? 회차 중에.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많이 공감하고 그때 멘트 중에 여성 노동자에서 차별받는 통계치로 뭐 어떻게 되고 유리천장이 얼마나 높고 이런 내용들을 좀 앞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공감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났네요. 제가 그런 통계를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한번 다시 드네요. 좋아요? 올리기만, 네. 편집, 네. 그래서 저희 보통 팟캐스트에서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7이라고 하고, 포커페이스님이신데, 혹시 불렸으면 하는 별칭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2기부터 활동할 때 썼던 닉네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닉네임을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불려볼랍니다. 너무 부르고 싶다. 그때는 이제 사무실에서 그렇게 부르셨었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전혀 그래요? 부르지 않았어요. 진짜요? 그럼 언제 쓴 별칭인 거예요? 뒤풀이에서? 뒤풀이에서 놀릴 때 쓰거나, 그치, 놀릴 때. 아니면 게시물 올라갈 때 닉네임으로 붙어있는 거죠. 게시물 올린 사람. 제 당시 닉네임은 치또였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치돌림. 치차 돌림. 치돌림. 진짜 돌림. 치또였는데, 치밀한 또라이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짜돌림. 또짜돌림 친구들이 이제 조합원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실명 언급해도 되나요? 조합원이니까요. 그럼요. 근데 어차피 안 들으실 것 같아요. 확인해봐야겠다. 네, 불러봐야겠다. 네, 이제
세 명의 또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치또고 그리고 저의 전임 노동상담 팀장님이셨던 안태호 조합원님께서 이제 개또. 제가 생각하는 그 네. 제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뜻 우리는 맞고요. 뭐 굳이 네. 이야기 안 해도 그리고 또 저와 아주 절친한 조합원이 서유란 조합원이 이제 상또. 뭐 또 굳이 뜻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상하시는 뭐 그런 뜻이에요. 벤바로 말하면 쌍또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치또, 개또, 쌍또 이렇게 해서 있었다는. 오늘은 치또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치또님을 반갑네요. 생각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오늘 치또의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 하니까 3기 때 사무차장 해주시고 2기 때 사무차장 해주시고 3기 때 노동상담국장을 했죠. 네. 해주셨던 노동상담 그때는 국장 네. 그때 급이 높았어요. 그땐 끝.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2기 때는 안 그랬는데 3기 때 올라가면서 그 부분 팩트체크는 김민수 전 위원장을 모셔다가 왜 이야기를- 높아졌나. 네, 왜 올렸는가. 낙출 거 왜 올렸는가. 그거 민수님이 올렸어요? 아니 뭐 김민수 전 위원장이 혼자서 올렸다라기보다는 이제 3기 선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 끝에 한번 올려보자. 한번 급을 올려보자 그랬었다는. 네, 그래서 이 시절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 궁금하고 듣고 싶어가지고 청년유니온에서 해왔던 또 기억에 남는 활동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역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기억에 남는 활동 하기 전에 어떻게 청년 유니온에 가입하게 됐는지부터 좋아요. 이야기를 한번 듣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어떨까요? 네, 제가 그 청년 유니온이랑도 좀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정보공개센터라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체에 원래 제가 회원이었고 그 정보공개센터 총회였던 거예요. 후원의 밤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막 이렇게 막 MC도 보고 막 일도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센터에 그 간사님께서 활동가님께서 저쪽 테이블에 앉아라라고 해서 앉힌 곳이 바로 청년유니온 집행부 테이블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앉아서 놀아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가입서를 막 꺼내면서 반갑다 어디 사시냐 조직적인 네. 계략 같은. 네. 잘 물론 걸렸어. 저기 가라라고 하신 분도 조합원이셨어요. 네, 청년님 조합원이셨고,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또 이렇게 다들 또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난 인연도 있고, 또 깊은 인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다 들어왔는데, 그렇게 가입해서,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으로 보낸 시간이 저는 거의 없고요. 가입하자마자 바로 집행부로, 출근하는 집행부로, 상근 집행부로 일을 하게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랬냐면 어떻게 그랬지? 그거는 이제 앞에 앉아 계신 포커페이스님의 당시 위원장님이셨던 그쵸. 이제 포커페이스님의 어떤 결단과 집행 인선으로 와. 제 데려오자. 첫눈에 반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텀이 너무 길지 않았나? 지금 기억 조작이라도 좀 해주세요. 훈훈한 마무리 어떻게 포장 좀 해보자. 첫눈에 반해가지고 일꾼이다. 저 친구 일꾼이다. 어떻게 이 텀도 편집해요? 첫 편집. 약간 그렇게 해서 포커페이스님의 약간 망설임이 있었던 결정 때문에 제가 청년유니온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그래서 사실은 청년유니온을 알게 된 계기와 일하게 된 계기가 거의 저는 겹쳐요. 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 치또님이 학교가 저랑 같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어떤 학교 선배님. 생활을 했었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저도 다른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이 친구는 뭐 하나 하면은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 번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만나서 가입한 자리에서 일 제안도 같이. 그렇죠. 네. 좋은데요? 일자리를 바로. 네, 그렇죠. 좋은 거 맞죠? 저의 졸업 후 첫 직장. 대학 맞네요. 졸업 후 첫 직장을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은 그 테이블에 앉게 하신 그 조합원님이라는 님도
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렇군요. 그 친구 선배를 잘 만나야 돼요. 그 친구는 제 후배고요. 그럼 미리 이렇게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 친구도 참 일자리라서 알아서 이 친구를 이렇게 보내주고 만나게 해준 거죠. 운명 같다. 네, 이렇게. 좋네요. 그랬죠. 그렇게 가입이라기보다 알게 돼서 이제 활동하게 된 거죠. 활동. 국민 유니온. 활동 시작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이 질문을 받고 되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많잖아요. 되게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기억이 나는데, 좀 먼저 굵직한 사업을 이야기해보자면, 3기 청년유니온에서 제가 노동상담 국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노동상담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당선되신 분들이 이제 3월부터 임기 시작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딱 그 임기 시작한 3월, 4월 이때 굉장히 절친한 조합원인 김영 조합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 당시 롯데호텔에서 이제 일용직으로 매일매일 1일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일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누나 나 잘렸어 이러는 거예요. 뭐? 그래서 누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노동위원회 가서 부당해 뭐 구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알겠어 하고 끊어서 이제 그 친구 알아서 열심히 해서 써서 냈어요. 근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못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한 장짜리거든요. 그 양식 자체는 뒤에 뭐 막 글을 길게 붙일 수도 있는데 그건 한 장짜리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한 장짜리를 써서 낸 거예요. 롯데호텔 인사팀에 들어갔겠죠. 롯데호텔이 거의 진짜 거의 한 10cm 정도 되는 자료를 답변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우편을 받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걸 들고 사무실 찾아와서 그때부터 롯데호텔과의 투쟁이 시작돼서 그게 3기 임기 말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긴 과정, 그 정말 누나 나 잘렸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한 그 노동상담 사건이 3기 전체를 관통하는 약간 사건이 됐었던. 그래서 뭐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워낙 그 한국사회 노동 현장에서 장기 투쟁하시는 사업장도 되게 많잖아요. 네, 사실은 저희는 장기 투쟁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야 우리가 3기가 되니까 장기 투쟁 사업장이 된다. 그 정도면 장기 그죠. 2년을 끌었고 대법원까지 갔고 하니까 야 우리 장기 투쟁하고 있어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주고받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이제 롯데 호텔을 비롯해서 롯데 그룹 또 묶어서 이제 또 그 당시 롯데가 그 형제난이라고 이제 신동빈 회장이 지금 뭐 되네 마네 하면서 좀 그런 틈을 또 타고 또 그때 블랙기업 사업도 하고 있었고 이런 걸 다 짬뽕해가지고 그 이제 롯데 회장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를 시켜라 라고 하면서 저희 청년들이 내는 후보라고 하면서 로티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로티 탈을 쓰고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로티의 공약이 저희의 요구였거든요. 청년들을 쓰고 버리는 일일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아라. 그리고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뭐 이런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라는 취지가 담긴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공약이다. 후보 공약이다라는 식으로 내보내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도 로티가 이제 후보자님께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어깨띠 메고 막 선문원 데리고 저희가 뭐 노래 춤에 다 만들었거든요. 롯데월드 그 있잖아요. 뭐더라? 노래가 있는데 롯데월드 있어 하여간 있는데 거기 노래에다가 저희가 춤추고 로티도 가운데서 이제 같이 춤추고 어깨띠 이거 메고 막 하면서 하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하고 해서 거리에서도 이제 투표를 받았어요. 누가 롯데 회장이 되면 좋을까요? 이렇게 투표도 받고 온라인으로도 받고 막 그때 해가지고 1등 기억나세요? 그때 1등은 당연히 로티였죠. 저희 선거 결과 1등은 로티가 당선이 됐는데 투표해준 거는 청년들의 마음과 시민들의 마음은 로티가 당선이었다. 로티가 회장이 됐어야 하나, 뭐 결국 뭐 동생이 이긴 했는데 하여간 그때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또 의미 있었던 거는 그때 롯데 호텔 인사팀을 저희가 직접 만났어요. 근데 그때가 그러니까 정말 사실 청년유니온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기를 참 저희가 잘 캐치하잖아요. 그때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면세점을 연장 계약을 따오냐 마냐 이걸 걸고 이제 신세계, 롯데, 하여간 굉장히 이제 격돌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롯데 면세점이 약간 간당간당한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롯데 면세점이 가지고 있는 이게
비율이 엄청 커서 롯데 면세점이 날아가면 롯데가 너무 크게 휘청하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시죠? 그 을지로 가시면은 롯데 백화점, 롯데 호텔 그래가지고 쫙 롯데 왕국처럼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저희가 맨날 캠페인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했어요. 그럼 저희가 하고 있으면 롯데 관계자들이 앞에 나와서 막 무적이 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희 이제 동향 파악하고 보고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롯데 면세점을 이제 계속 따오는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롯데 쪽에서 저희한테 이제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일종의 단체 협상, 단체 교섭을 저희가 조금 하게 됐고 그래서 생각보다 롯데 호텔에서도 와 이게 호텔리어의 품격이 이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한테 정중하게 저희랑 되게 대화에 임해 주셔가지고 그쪽이랑도 이야기해서 결론적으로 1일 근로계약서 쓰지 않겠다.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두고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리고 혹시 정규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뭐 인턴 제도를 통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저한테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기의 성과였고 또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워낙 저희가 막 그 거리에도 나가고 언론에도 나가고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온라인 캠페인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사실은 지금 많이 변했을지 사실 저도 지금 최근을 체크해보지 못했지만 일일 근로계약서 쓰는 게 너무나 약간 거의 상식 수준의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일 근로계약서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하는 기간 내내 여기저기 호텔에서 엄청 많이 연락을 받았어요. 아,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이름만 말하면 다 알만한, 저 어느 호텔 땡땡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저도 김영 씨랑 똑같이 하다가 지금 잘렸습니다. 왜 잘렸냐면, 롯데 호텔이 그렇게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 다른 호텔들도 자기네 일일 근로 계약서 쓰고 있는 근로자들 다 자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일일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 노동자는 3년 넘게 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 빨리 내보내야, 지금, 그 자기 호텔에는 어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정리하느라고 여기저기 호텔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당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직접 만나러 가기도 하고 뭐 전화로만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좀 일들이 되게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 이 업계에서 일하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의 근로조건을 많이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캠페인 하면서 또 조합원들이 워낙 재밌게 하고, 시민분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웃기잖아요. 그 로티 탈 쓰고 와가지고. 다 하이파이브하고 춤추고. 저희가 막 그래서 좀 더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하려고 로티 탈 쓴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 후보님이라고 합니다. 수행은 안 했어요. 후보님 나오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이제 재미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서 그런 또 결론적으로 의미를 찾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가지고, 그 장장 2년 동안의 그 롯데호텔과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도님한테 뿐만이 아니라 청년유니온 안에서도 그쵸. 굉장히 큰 맞아요. 사업이었죠. 청년 유니온이 지금까지 했었던 활동 중에 이제 손에 꼽힐 만한 일인 거죠. 그렇죠. 제대로 대기업이랑 제대로 싸워본 게 처음일 거고 아마 그게 맞아요. 실제로 단체 교섭 같이 진행해 본 것도 있고 실제로 그 업계에 문제가 해결되는 파장을 일으켰던 것도 있고 그래서 노동 상담도 많이 들어오게 된 것도 있고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는 참 노동상담이란 게 청년유니온에서 이제 지금도 가장 낮은 문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사실 청년유니온 잘 모르고 내 노동 문제에 대한 큰 인식은 없지만 일단 내가 당장 힘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하면 그게 저희한테는 또 하나의 이슈 파이팅이 되고 사업이 되면서 또 그 사업으로 또 노동 상담이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좀 유지됐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그렇게 했었던 사례가 이 롯데호텔과의 싸움이어서 저는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대기업을 상대로 해고자 투쟁을 장기화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되게 유쾌한 방법으로 풀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청년 유니온이 가지는 장점이고 강점인 것 같아요. 청년 유니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근데 계속 얘기 들었을 때는 되게 재밌는 어떤 사업을 하신 이야기로 들었는데 해고자 장기 투쟁 갑자기 노동계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그치. 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있네? 막 이것도 재밌었고 근데 여러 가지로 재밌었어요. 그리고 로티타를 구하게 된 것도 되게 기가 막힌 맞아. 스토리가 있어요. 오. 로티타를 저희가 샀어요. 그래요? 네, 샀어요. 중고로 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중고로 샀는데 그러니까 이런 선본을 로티 선본을 꾸리자 그래서 로티 페이지도 만들고 막 정말 약간 할 수 있는 모든 난리를 다 피웠는데 로티 탈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구해? 그치.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모든 집행부가 총동원 막 중고나라부터 시작해서 로티 탈, 비슷한 탈, 롯데월드 탈 막 온갖 걸 막 검색하는데 안 나와. 근데 내일이 기자회견이 찾아야 돼 막 찾는데 그 순간 누가 찾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실제로 파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구려요. 가까이서 보면 안 돼. 약간 찐이 아닌 느낌이 나. 아, 진짜요? 네, 찐이 아닌 느낌이 나는데 하여간 그거를 정말 그 전날에 구해가지고 그날 밤에 그게 아마 일산 어느 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경기권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이제 사무처장님께서 사무처장님과 뭐 하여간 저희 집행부 한두 명 정도가 가가지고 직접 공수에 받아야죠. 그거를 10만 원인가 해서 주고 샀어요. 맞아. 그 정도. 그걸 사가지고 이제 바로 썼다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구해가지고 정말 뽕을 뽑도록 써먹었어요. 그리고 똥맛이 버렸나요? 어디 갔어요? 아니 계속 두고두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불광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불광에 있었어요. 불광에서 다른 데로 여기로 이사 오면서 뭐 없어지지. 저도 로티타를 되게 많이 썼는데 로티타를 써보고 사실 저는 인형탈 알바는 안 해봤어요. 근데 로티타를 써보고 알았어요. 인형탈 알바는 정말 극한 알바다. 정말 이거를 몇 명이 썼을지 알 수 없는 정말 수백만 가지의 냄새가 섞인 그 냄새. 특히 머리탈 딱 쓰는 순간 온갖 냄새가 다 나고 그리고 이제 제 냄새도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막 덥고 답답하고 힘들고 냄새나고 막. 와. 근데 이거 저희가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더럽다 빨자 근데 그래서 세탁소에도 찾아가 보고 막 드라이 클리닝 뭐 이런 거 다 알아봤는데 못한대요. 이거 이렇게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한 번도 세탁을 할 수가 없었던. 네. 그러니까 세탁을 심지어 정말 얼마나 지독했으면 저희가 시도를 했어요. 청년유니온 당시 집행부들이 그렇게 깔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언젠가 쓸 줄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건 빨아야 된다. 어떻게든 하자. 그래서 이제 했지만 결국 못했고 페브리즈 같은 걸로 이제 섬유 탈취제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버텼습니다. 빨 수가 없었구나. 네. 그럼 다른 인형탈 알바 하시는 분들 다 세탁되지 않은 인형탈을 계속 쓰고 그러고 계시는.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웃으면 안 되잖아. 외도를 표합니다. 저도. 애도를 표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옛날에 인형탈 알바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뭐 별로 그러니까 실내 킨텍스에서 했었던 거여가지고 그리고 베이비 페어여가지고 아기들 막 이렇게 하는 거면 벌써 깨끗한 분내 난다. 그러니까. 벌써 좋은 좋은 냄새 막 난다 그랬어. 그렇지 하도 옛날이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쵸 그 힘들죠. 근데 노동상담 국장님 네, 맞습니다. 하셨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애정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느껴져가지고 노동상담 국장 일 하실 때 어땠는지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청년유니온 노동상담이 3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폭증했어요. 정말 그냥 증가가 아니라 롯데 사건의 그런 여파일까요? 모르겠어요. 로티의 영향도 있었겠죠. 뭐 로티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점점 1기, 2기 이제 열심히 활동한 시간들을 좀 거쳐서 더 많이 알려지고 또 방송에도 나가고 뭐 이런저런 계기들로 인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도 하고 난 지금 기억나는 게 이 치또님이 노동상담국장 하면서 노동상담을 해줄 때 진짜 밤낮 없이 상담 전화를 다 받아줬어요. 초반에.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상담을 받아야 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무튼 너무 많이 받아줘서 그래서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언뜻 드네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여간 그때 정말 거의 배 정도는 하여간 폭증했었는데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노동상담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왜 일하고 있는지 왜 활동하고 있는지 좀 잘 생각할 수 있어서
뭔가 초심을 계속 매일매일 충전하는 것 같은 느낌? 물론 피곤하고 되게 인생 상담이 사실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모르지. 좋은 방법이 뭐냐?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러니까. 근데 기억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무사가 됐으니까 기억에 남는 썰을 그냥 하나 풀자면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시험 합격하고 나서 수습 기간을 거쳐야 돼요. 어떤 뭐 노무법인이나 뭐 노무사 사무소 같은 데 가서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다른 수습 인턴의 지위가 굉장히 열악하듯 노무사 수습의 지위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수습 노무사한테 노동상담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화가 오셨는데 딱 느낌이 범상치 않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전문 용어를 구사하는 거 너무 정확한 용어를 구사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법률 용어. 아니 심지어 부당해고를 부해로 줄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해? 이 사람 뭐지? 그럼 일단 내가 물어볼 것 같은 정보를 일단 우인 이상이고요. 우인 이상이고요. 부해 같으신가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용은 뻔했어요. 이거는 그냥 그 팩트만 나열해갖고 보면은 그냥 부당해고가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인생 상담이네. 진짜 인생 상담, 노동 상담 페이크를 치는 인생 상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뭔가 이상한데 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사실은 노무사인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노무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노무사인데 단톡방에서 대표가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 단톡방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그냥 카톡방 아니고 단톡방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노무사라서 저한테 주는 충격이 더 있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조합원분들이 관심 있는 노동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분들이 이제 자기 지인한테 이렇게 상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건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을 해주면은 지인분들이 약간 불안하신가 봐요. 꼭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근데 그분이 전화하시기 전에 그 조합원 분한테 연락이 먼저 와요. 우연아 내 친구 누가 뭐 이런 당했어. 그래서 너한테 전화한대. 내가 말을 다 해주긴 했거든. 근데 너한테 말을 한대.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전화를 해보면 저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려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여러 번이 있고 또 인생 상담인 것 같은 그런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결국에 이렇게 청년 실업이며 뭐 온갖 단어들로 표현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내 편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듣는 정확한 이야기 혹은 전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내 편에 있다고 확신이 되는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 친구가 말해주는 게 맞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좀 그래도 더 알고 더 전문적인데 청년의 편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받고 또 그게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해탈하고 그래 인생 상담도 노동 상담이다 라고 하면서 노동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피곤하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즐거웠고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제 쌓여서 지금 노무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것도 있고요. 지금도 비슷한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노무사라는 직업이 저는 아무래도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많이 듣는 직업이긴 한데 사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노무사의 풀네임은 공인노무사인데요. 공인노무사인데 노무사가 하는 일은 뭐 여러 가지 노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노동법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법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 모든 일을 또 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만약에 부당해고를 당해서 나 이거 구제받고 싶어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시면 이제 구제 신청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면도 제출하셔야 되고 서면 제출하다가 이제
신문 회의에 출석하셔서 이제 뭐 법정에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이제 자기 주장을 막 펼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소송하실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처럼 저희가 부당해고 사건 혹은 임금질부 사건이 있을 때 대리하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노사 분쟁을 해결하고 조율해 나가는 전문가, 노동법 전문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도 노무사를 그렇게 선임해서 쓰나요? 그죠? 그렇죠. 그렇구나. 음. 저는 뭐 노무사라고 하면 보통 거기 어디죠? 그 뭐 노조에서 있는다던가 노조에 노무사. 그죠. 노조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사분들도 많으시죠. 노무사는 회사에도 있고, 뭐 노조에도 있고, 그리고 뭐 요새는 공공기관에도 되게 많고요. 노무법인, 이제 법무법인, 법무법인에는 변호사가 있고, 세무법인에는 세무사가 있고 하듯이 노무법인에는 노무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무법인에 또 굉장히 많은 노무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세요. 일하시면서 혹시 이제 조합원 분들한테 그러니까 청년유니온 활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추천하시나요? 노무사가요? 아닌가? 누가 저는 관심 갖는다기보다는 저는 의지를 하죠. 내가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 대해서 의지하는 좀 뭔가 그쵸, 그 관심이 내가 되고 싶어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자 하는 관심. 저는 어떤 관심이라도 감사하긴 한데, 추천. 사실 저는 누가 말을 해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요? 추천하지 않고, 사실 저는 법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물론 노동법을 기본으로 해서 노동상담을 그렇게 세상 잘 아는 것처럼 떠들어 오면서 지내왔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이게 너무 막막한 순간들도 많고, 문제는 여러분 뭐든지 공부를 하려면 돈이 듭니다. 저도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돈과 시간과 체력과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약간 그런 거를 그냥 감당하라고 말하기에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서 누구한테 선뜻, 너 준비해봐! 라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근데 주변에 조합원분들 보면은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이 꽤 좀 계시잖아요. 있죠. 예, 저도 몇 명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케바케. 사바사 케바케. 너무 달라서, 빨리 하시면 1, 2년 안에 하시기도 하고, 1차, 2차를 한 번에 바로 패스하면 1년 반? 그쵸, 1년. 1년. 네. 1, 2, 3차까지 있는데, 3차 큰 의미 없다 쳐도 하여간 1, 2, 3차를 1년 만에 모두 패스했다. 한순간에. 그러면 1년. 1년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여튼 그렇지만, 저처럼, 사실 저도 노무사님들을 청년유니온 활동하면서 처음 뵙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 활동 도와주시는 것도 멋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되게 멋있고 감사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일에 좀 관심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 노동 문제를 접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저는 추천해야겠죠. 또 오지 말라고 하면 좀 못하니까. 아까 근데 저희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었던 건데 노동상담국장이었을 때 그때 팀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이야기? 네,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노동상담 팀이 아니라 노동상담국이니까 국에는 또 팀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팀을 분류를 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긴 해요. 큰 의미는 없었는데 하여간 크게 보면은 노동상담국에 자문 노무사 단이 있고 사건 대응 팀이 있고 노동인권 교육팀이 있었어요. 세 개나 있었어요? 네, 세 개가 있는 거죠. 사실 팀은 2개가 있고 자문노무사단은 별도 조직이긴 한데 여튼 노동상담국에서 이제 커버하는 조직이니까 그렇게 보면 세 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건 대응 팀은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상담이나 뭐 방문 상담이든 뭐 어떤 상담이든 그런 사건들을 좀 즉각 대응하는 팀이었고요.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팀은 저희가 노동법 아카데미도 계속 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좀 기획된 어떤 노동인권 교육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활동들을 도맡아 하는 노동인권 교육팀이 있었고
그리고 자문노무사단은 되게 저희를 좋은 마음으로 지지해주시고 활동에 참여해주시는 노무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사건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수임을 부탁드렸죠. 그러면은 사건, 뭐 부당이고 사건 이제 맡아서 사건을 이제 대응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무사님들이 게시판에 댓글도 노동상담 게시판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죠. 이 이야기 너무 신기했었던 게 그때는 또 청년유니온 총기였으니까 활동하다가 노무사 되신 분이 거의 안 계셨는데 그냥 정말 없었죠. 갑자기 연락이 대뜸 와가지고 맞아요. 너무 자문노무사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네. 연락이 왔다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 진짜 많았었고 뭐 변호사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유니온 1기 때 주유수당으로 가지고 한참 싸우던 시절에 그때 이제 한 노무사님께서 결합해서 같이 정말 기자회견도 와주시고 노동청도 같이 가주시고 이렇게 하는 노무사님들이 몇 분 계셨고 그 노무사님들이 또 누군가 추천하고 또 누군가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1기, 2기, 3기 쭉 이어서 자문노무사님들이 쭉 함께 해주시고 뭐 응원도 해주시고 가끔 이제 후원금도 막 내주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저희가 돈을 드려야 되는데 네, 뭐 한다고 하면 힘내라고 도와주시면서 돈도 주시고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쭉 결합해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갑자기 사무실이 있는데 뭐 메일이 오거나 전화가 와가지고 청년유니온 좋은 일 하는 거 되게 정말 보기 좋고 고마운데 내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제가 변호사인데 좀 좋은 활동도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뭐 그 변호사님께 근데 그분이 조합원이셨어요. 조합원이셔서 조합원 모임도 나오시고 했던 적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그래서 노동상담 게시판 답글도 달아달라고 부탁드리고 또 어떤 다른 노무사님도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그분 전화 오셔가지고 좀 도움되는 일 없겠냐 그래가지고 그럼 자문노무사를 해주시고 게시판에 답글을 달아주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인 분들을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자 이번 주엔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게시판 답글을 참 잘 달아주셨다는 네,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 이야기가 청년유니온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주변에 전문가분들 도움을 좀 많이 받긴 했었어요. 청년유니온이 처음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했을 때 반려당했었거든요. 계속 구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때도 뭐 민변에 계시는 변호사분들도 그쵸, 많이 그쵸. 도와주셨고 그러면서 아마 좀 소개 알려지게 되면서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자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고마운 분들 너무 많아서 특정 인물의 성함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빼먹으면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10주년이잖아요. 청년유니온도 10주년이 돼서 좀 기념 사업으로 후원주점이나 뭐 좀 예전에 활동하셨던 분들, 도와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 초대해서 좀 파티라도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아직 기획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기획회의예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뭐만 하면 기획해야 된다고 도와달라고. 그때 이제 초대해서 이런 프로그램 좋겠다. 이거 아이디어 내는 그런 팟캐스트예요? 근데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 또 잠깐 나왔던 건데 어도비 유니온에 어도비 유니온을 이제 만드신 분이라고 뭘 할 게 참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청년유니온에서 직책으로만 치면은 노동상담 부장이긴 했으나 사실은 그 어떤 전반적인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어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청년유니온 수석 디자이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잘 만들기도 했으니까. 그 알바 꿀팁도 저분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써먹은 거예요. 지금도 사무실 오니까 저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활동할 때 만들었었던 리플렛이 이제 또 이제 2세, 3세, 4세 해가지고 사적이었으면 대박 베스트셀러구만. 몇 세인지 알 수 없는 막 그런 인쇄물들과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어도비 유니온 이번에 선거운동 하실 때 보니까 또 선거운동 대신해드립니다. 요거 활동을 저희가 맨 처음에 기획해서 좀
무엇이든 디자인 툴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섭외해가지고 좀 더 활기찬 참여하는 그런 선거운동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반응이 좋았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번에 그거를 좀 유사하게 하셔가지고 또 저도 재밌게 봤었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죠.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 내가 또 하는구나. 조합원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린라이트, 유니온 그린라이트 박스? 네. 누르면 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사무실 한 번씩 오신 분들은 무조건 아실 만한 아이템인데 저것도 직접 만드셨다고. 네, 제가 저거 한 땀 한 땀 칼로 유니온 저거 오려가지고 저거 납땜해가지고 본드 붙여서 만든 겁니다.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년 만에 왔는데도 아직도 내 작품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어도비 유니온도 저는 역사를 이어받는 거라고 굉장히 생각하면서 했다고요. 옛날 거 2기? 아니 3기 때 건가? 그거 보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보여주면서 어도비 유니온 이제 같이 디자인 해주시는 분들한테도 요청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서. 그 당시 만들었던 것도 좀 보셨나요? 네네네. 그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어요. 역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진짜 대단했거든요. 선거운동 재밌게. 맞아. 그게 되게 선거의 흥을 되게 돋우는 역할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게 또 소리로 나가는 거라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러네. 제가 최근에 그니까 선거운동 대신 해드립니다라는 홍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저희 옛날에 만들었던 거 한번 봤어요. 근데 되게 정말 수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노고에 힘입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전 제가 만든 게 제일 들어오니까 제가 만든 것 중에 현 대구 위원장이신 이제 이건희 조합원님의 선거 포스터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언프리티 랩스타가 유행할 때였고 제시가 유행할 때였어요. 제시가 딱 처음 나왔을 때여가지고 그 제시에다가 이제 이건희 조합원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네가 뭔데 날 판단해. 귀여운 남자.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이러면서 대구에서 막 5년 활동했으면 위원장 할 때도 됐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또 그걸 가지고 이건희 조합원이 너무 또 재밌게 게시글을 잘 올렸어요. 그걸 그 노래 전체 가사를 계산해서 올렸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냥 찍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올렸는데 와 이게 진짜 재미구나. 조합원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재미가 이거구나. 그래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었는데 또 하시니까 그래서 더 재밌었던 기억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또 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겨놓은 흔적들을 또 찾아보면 노동법 교육 자료에도 저분이 만들어놓은 PPT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게 지난 기수까지 기원 노동상담팀장님이 디자인을 다 맡아서 했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어받은 것 같아가지고 노동상담팀장이 디자인을 한다 이런 역할 롤까지도 이어받은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벌써? 네. 질문 한 개만 더 해도 될까요? 네, 하시죠. 아까 잠깐 사실 하려다가 주춤했던 건데 진짜 오랜만에 본 조합원들과 네. 고마우신 분들을 딱 모아놨어요. 이 프로그램은 꼭 했으면 마지막까지 아이디어 내나? 많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질문이야 뭐야?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이번에 따로 만나서 이거 자문에 가까워도 아니네.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오늘 주제가 정확히 뭐예요? 아니 나에게 청년 유니온이라는 질문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요? 마지막 질문이면 나 되게 약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렸거든. 근데 갑자기 와 정말 신박하시네. 청년 유니온이 요새 원숭미 어쩌고 하셨는데 신박하셔. 담당하시네요. 네. 그러면 네, 제가
기획은 따로 들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 예, 그렇게 해주시죠. 네, 그러면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우연님이, 아니, 치또님이 3기 청년 유니온에서 활동해주셨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다음 시간에는 유니온, 이제 현재 유니온 센터에서 활동해주시는 이야기나 또, 이야기를, 네,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니온 센터와 노무사님의 계획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나와야겠네요. 아, 네, 그럼요. 오늘 같이 알겠습니다. 해주시는 거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질문들이 신박해서 재밌었어요. 그래도 편한 치도님이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수다 입을 막 털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저 때문에 특별히 나와주신 건가요? 아, 그럼요. 아, 제가 그럼요. 특별히 부탁드리고. 아, 또 여기서 망설이지 않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웬만해서 다 모든 반대, 거절의 이유를 찾았을 건데, 치또님이랑 친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친하다고 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